온라인 셀링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뭐가 굉장히 많죠. 구매 대행, 사입, 로켓 크로스, 위탁. 그냥 물건을 가져다 팔아서 돈 버는 건데 뭐 일이 복잡하냐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또는 구매 대행 강의를 듣고 시작했는데 뭔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다 유튜브 보면 로켓 크로스가 또 대세래요. 막 주부님도 몇 천 벌고 나이 많으신 분들도 뭐 대박 났대요. 그래서 하던 거 내팽개치고 다른 거에 기웃기웃한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고 6개월, 1년 열심히 한 우물만 팠는데 결국 나랑 안 맞아서 성공 직전에 포기해요. 그럼 시간 낭비, 돈 낭비잖아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각각의 판매 형태가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시고 나면 나에게 어떤 판매가 잘 맞을지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크게 보면 구매 대행과 사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구매 대행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봐 간단히 설명할게요. 아시는 분은 영상 밑에 바를 눌러서 다음 챕터로 넘기세요. 그럼 구매 대행은 뭐냐? 저는 처음에 무슨 구매를 대행하냐, 손가락이 부러졌냐, 직접 주문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우리가 주문하지 못하는 상품을 대신 주문해서 나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는 없는 큰 농기계를 우리가 직접 주문할 수 있나요? 말도 안 통하고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들여와야 할지 모르는 것들을 대신 구매해서 보내주는 서비스를 구매 대행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구매를 대행하는 거죠. 쿠팡이나 네이버의 배송 기간이 10일, 15일 걸리는 상품들이 그런 거예요. 반대로 사입은 그냥 우리가 쿠팡에서 오늘 사면 내일 바로 오는 상품들. 그런 거 파는 걸 사입이라고 해요. 해외나 국내에서 물건을 사서 창고에 두고 주문이 들어오면 보내주는 거. 일단 여러 가지 판매 형태를 나누는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말하면 돈이 드냐 안 드냐, 시작할 때 투자금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냐. 첫 번째, 재고입니다. 이 재고가 있냐 없냐로 판매 형태를 나눌 수 있어요. 이 재고는 초보자 입장에선 리스크와 같은 말이에요. 재고가 있다?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안 팔릴 수 있으니까요. 구매 대행은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발주를 해서 구매자에게 보내주면 돼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거의 없죠. 주문이 들어오면 내 카드로 5천 원짜리 물건을 사고 배송비 조금 내고 판매자에게 배달되면 구매자가 상품을 받고 구매 확정을 하면 돈이 들어와요. 자본이 거의 필요 없죠. 카드 한도를 미천 삼아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쉽죠. 리스크를 정말 싫어하는 분에게 추천해요. 온라인 시장 입문용으로. 단점은 내가 일하는 만큼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온라인 노가다라고도 불려요. 상품을 계속 업로드해야 되거든요. 하루에 50개, 100개. 계속 잘 팔리는 상품은 인기 있는 상품들은 결국 누군가가 수입해서 팔잖아요. 그럼 배송 기간이 훨씬 긴 구매 대행 상품은 수입돼서 내일 고객에게 도착하는 상품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새로운 거, 특이한 거, 수입하기 어려운 상품을 계속 발굴해야 돼요. 이 구매 대행은 특히 입문자에게 좋은 것 같아요. 구매 대행을 하면 처음 경험하게 되는 게 이게 팔려거든요. 내가 상품을 등록해 놓고도 '누가 이런 걸 사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신기하게 팔려요. 또 운 좋으면 많이 팔리기도 해요. 이 경험을 통해서 온라인 시장의 다양성과 한 개인에게는 시장의 크기가 거의 무한하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품을 접하게 되고 오픈 마켓이 굴러가는 방식을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사입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사입은 상품을 직접 매입해서 재고를 확보하고 판매하는 형식을 말합니다. 고객에게 배송도 바로 할 수 있고 내가 공장으로부터 많이 사면 할인도 되니까 경쟁력도 생기겠죠. 그러나 무조건 팔아야 한다는 게 단점이죠. 구매 대행은 안 팔려도 사실 손해보는 건 없거든요. 주문이 들어와야 발주를 하는 거니까. 사입한 상품을 무조건 팔기 위해서 구매 대행보다는 공을 들여야겠죠. 사진도 이쁘게 찍고 설명도 잘하고 마케팅도 하고 물건을 사려면 또 돈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무자본에 가까운 구매 대행으로 시작해서 사입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입이 돈이 든다고 해도 오프라인 사업처럼 큰 돈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중국에서 뭐 조금 싼 거 100개 정도 사면 10만 원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입으로 온라인 셀링에 입문하시는 분도 꽤 됩니다. 요즘 또 쿠팡이 핫하니까요. 두 번째 기준은 노출 방식입니다. 내가 파는 상품이 쿠팡이든 네이버든 고객한테 보여줘야 판매가 되든가 말든가 하잖아요. 노출시키기 위해서 돈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판매 방식을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연 노출과 광고 노출이 있는데요. 우리가 검색을 통해서 구매를 하잖아요. 의자를 검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이버에 의자라고 치면 내가 원하는 의자가 나오나요? 안 나올 확률이 높겠죠. 의자라고 치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럼 식탁 의자라고 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 나는 철제 의자 말고 나무가 좋아. 그럼 나무 식탁 의자라고 검색하고 내가 원하는 상품을 찾아서 구매하게 되는 거예요. 고객이 나무 식탁 의자라고 검색했을 때 내 상품이 노출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품명을 나무 식탁 의자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럼 노출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근데 나무 식탁 의자라는 이름의 상품이 300개라고 쳐봅시다. 저희는 보통 네이버나 쿠팡에서 검색한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로 잘 안 넘어가죠.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10개, 20개의 상품 안에서 구매를 하잖아요. 나무 식탁 의자가 300개가 있으면 내 상품이 노출될 확률이 적어지겠죠. 내 상품이 10등, 20등 안에는 들어야 소비자의 눈에 들어오고 판매가 되잖아요. 그럼 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상품을 등록하는 거예요. 결국 검색이 될 만한 키워드를 찾아서 많은 상품을 올리면 개 중에 하나는 팔린다는 거예요. 많은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많은 상품이 필요하겠죠. 근데 수천 개의 상품을 다 사놓고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재고 없이 판매할 수 있는 구매 대행이나 위탁 판매를 대량 등록을 통해 광고비 없이 판매하는 거죠. 상품 등록에는 돈이 안 들잖아요. 시간만 들죠. 그래서 무자본 작업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구매 대행은 자동, 반자동, 수동으로 나뉘는데 이건 상품을 얼마나 많이 올리느냐예요. 많이 올리면 좀 대충 올리겠죠? 반대로 상품 하나하나 공들여 올리면 많이 못 올리겠죠? 자동은 거의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올려요. 엄청 많이 뭐 10만 개, 몇십만 개. 어떤 상품이 올라가는지 올리는 사람도 정확하게 몰라요. 반자동은 어떤 상품을 올릴지 정하고 상품명도 내가 정하고 사진도 좀 수정해서 등록하죠. 보통 만 개, 2만 개. 수동은 상품을 공들여서 등록해요. 잘 팔릴 상품을 고르고 상품 설명도 열심히 하고 디자인도 이쁘게 꾸미고 상품을 등록하죠. 자동에서 수동으로 갈수록 상품 하나에 쏟는 시간과 노력이 많아지는 거예요. 찾아보고 연구하고 노출 방식도 대량이 아니니까 결국 광고를 해야 되죠. 사입은 어떻게 팔까요? 물건을 사놓고 파니까 상품 수가 적겠죠? 상품을 올려도 노출이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광고를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정리하면 재고의 유무, 노출 방식으로 판매 형태를 나눌 수 있다. 재고는 리스크, 투자비가 있냐 없냐. 노출 방식도 광고를 하냐 안 하냐인데 결국 돈을 쓰냐 안 쓰냐죠. 나한테 어떤 판매 형식이 맞나 고려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 리스크인 것 같아요. 사람은 돈을 버는 기쁨보다 잃어버리는 아픔이 더 크다고 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구매대행이든 사입이든 시작했는데 작은 돈이긴 하지만 돈은 들어가는데 판매가 안 된다. 그럼 힘들어요. 초반에 시행착오는 당연한데 실패를 딛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손해보는 거는 힘드니까요. 나는 손해보는 게 너무 싫어. 그냥 천천히 해볼 거야. 하시는 분은 구매대행이 맞을 것 같아요. 반대로 그냥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상세 페이지도 돈 주고 맡기고 노출도 광고비 쓰고 나는 매일매일 상품 등록하는 게 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사입으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구매 대행이 요하는 끈기, 사입이 요하는 적절한 투자. 결국엔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시작 단계니까 리스크가 힘들어서 시작을 못하거나 금방 포기할 것 같으면 구매 대행으로 시작해서 경험을 쌓고 사입으로 넘어가면 되고요. 반대로 나는 컴퓨터 하는 게 힘들어. 상품 등록 많이 못하겠어. 그럼 사입으로 시작하면 되죠. 사입을 하고 나면 또 구매 대행이 엄청 매력적이에요. 재고 없이 여러 상품을 팔 수 있잖아요. 구매 대행으로 유리한 상품들도 많고요. 저도 구매 대행으로 시작했는데 구매 대행을 열심히 해도 1,000만 원 넘게 벌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매출도 안정적이지 않고요. 구매 대행만 하면서 한계를 느꼈을 때 굉장히 회의감이 들었어요. 그래도 1년 이상 했는데 이걸로 앞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입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 구매 대행의 경험이 사입하는 데 엄청 도움이 되더라고요. 구매 대행을 하면서 '내가 1 년을 낭비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구매 대행의 경험이 저의 여러 부분을 성장시켰더라고요. 일단 꾸준히 무언가를 하는 능력, 그리고 구매 대행을 하면서 여러 상품을 많이 접하고 다뤄본 거, 이런 경험들이 사입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되었어요. 또 사입을 하니까 구매 대행이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재고 없이 여러 가지 상품을 부담 없이 팔 수 있으니까. 사입을 하면서 적절히 투자하는 법을 배우고 내 상품에 마케팅을 더하는 법을 배우니까 구매 대행을 똑같이 해도 더 잘하게 됐죠. 나는 온라인 셀링을 어떤 판매로 시작할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걸로 시작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을까? 그게 나한테 맞는 판매 형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리스크, 돈을 쓰냐 안 쓰냐의 관점에서 판매 형태를 나눠봤는데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 컴퓨터 능력, 상품을 보는 센스, 월에 최소 얼마를 벌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시면 그래도 제가 여러 셀러들을 만나면서 많은 고민을 나눠본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고민을 같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민이 되시면 메일 보내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